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5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뉴스 메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비록 일부지만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활동을 시인했습니다. 이른바 댓글 알바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정보위원회 상황 알아봅니다. 정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중들과 만나겠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전국을 돌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서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방송에는 온통 환대 분위기 일색이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동포들이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1981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역시 방송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 30여 년 전의 추억을 재구성했습니다. 시사애너그램 공갈에서는 군 내부를 흔들고 있는 박지만 인맥을 다룹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트위터 대선 개입 사실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5만 6천 건의 트위터 게시글 가운데 반 정도를 검토한 결과 2,300여 건이 국정원 직원들의 글로 확인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국정원 직원 22명 가운데 우선 7명이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 알바로 활용한 외부 조력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11개월간 3천여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대선 개입 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직원들을 위해 국정원이 돈을 거둔 사실에 대해서도 강제 모금이라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국방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없으며 국방부가 국방비를 편성할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이 국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령관 조기교체 파문으로 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교체 사유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김관진 장관은 장경욱 전 사령관이 기무사 개혁에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돼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장 전 사령관은
장관이 추진하는 방향의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해 장관 보고를 앞두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군 인사 문제를 청와대에 직보한 기무사령관을 속아내고 이른바 박지만 절친을 내리꽂았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NLL 대화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해온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히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오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의 말입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그렇게 소환에 응할 생각입니다. 2003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이회창 후보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대선 후 야당 후보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소속인 우금민 제주도지사가 오늘 새누리당 입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우금민 지사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했다가 성희롱 전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당시 한나라당도 우금민 지사의 성희롱 전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입당을 환영하고 있지만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우 대표는 북한 방문 직전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났고 이후 한미일 3자 협의도 예정돼 있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 입장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가 국가 자산인 인공위성 2기를 홍콩 민간기업에 독단적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이석재 회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0년과 2011년 무궁화 위성 2호기와 3호기를 홍콩 ABS사에 각각 40억 원과 5억 원에 매각했으며 이후 3호기를 매각 가격보다 높은 임차 비용을 지불하며 KT 스카이라이프 백업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기사를 먼저 볼까요? 오늘 조선일보 팔면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팔면봉이란 코너는 뭐냐면은 한 두어 줄 정도, 한 두 문장 내지 세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촌평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거 보고 제가 눈이 아주 번뜩였습니다.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길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정권 못 잡아서 검찰 출두한다는 얘기죠.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직선제 개헌 이후 패자, 대선에서 진 사람이 검찰에 불려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회창 한나라당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 자기 발로 나가긴 일은 있어도 뭐 불러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말이죠.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야유를 하는데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길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억울하면 정권 잡지 그랬어. 이런 말로 드립니다. 예. 뭐 조선일보 시각대로라면요. 예. 만약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으면 예. 지금쯤 뭐 박근혜 당시 후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조선일보는 뭐 일면 톱부터 시작해서 패자에 대한 이런 정치 보복이다.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 정서에 호소하려 들었겠지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미국 NSA 국가안보국이죠. NSA. 미국의 NSA가 전화, 이메일,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 무차별 수집, 통제 불능 도청 본능에 괴물로 변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을 이렇게 비꼬았는데 예. 국정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까요? 조선일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이메일 수집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다 드러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간 참 이 통제 불능 도청 본능 그 괴물로 변신했다는 이런 지적. 미국만 이렇게 지적을 해서 여간 참 조선일보의 그 참 두 가지 시각에 참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입만 산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 막 할 말 안 할 말 해요. 예.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른바 양아치 깡패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아무 말도 못 하죠. 예. 그러길래 권력 잡직을 해서 오늘 조선일보의 야유는 참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잠을 확 깨게 만듭니다.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데요. 자,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개가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국정감사를 받은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산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신문마다 제목이 좀 다릅니다. 신문마다 어떤 사안에 좀 더 주목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예산 국정원이 편성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예산 편성권과 회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를 지휘 통제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사이에 문서, 수신, 발신도 연간 2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협조와 지휘권은 별개다. 지휘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예산 편성권을 국정원이 갖는 것은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중복이 없도록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예산을 국정원이 편성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 기억합니다. 예, 지난달 22일에 그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분명하게 한 말입니다. 예. 앞뒤가 다르네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뭐 모른다 또는 아닌 것 같다, 예.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국정원이 주는 예산은 없다. 예. 국방부가 편성하는 국방비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경향신문 일면 이렇습니다. 남재준 댓글 알바 특수활동비 지급 첫 시인.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알바에게 3천여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직원 김 씨의 댓글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지목되어 온 이모 씨에게 월 280만 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듭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자,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일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슬쩍 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동원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한국일보 3면 기사를 또 우선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그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1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활동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의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예산 개선 내역에 따르면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획재정부 예비비 가운데 총 1조 7,897억이 국정원 활동비로 책정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집행한 금은 1조 6,937억 원입니다. 연평균 3,690억이 집행된 셈인데 그렇다면 이 돈에서 댓글 알바 비용이 지급된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댓글 알바, 예,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새누리당 김모 의원의 대학 동문이고요. 연세대학교. 네. 그리고 그분 선거운동할 때 도움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예. 아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다시 또 조선일보 8면봉 칼럼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길래 정권 잡고 안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예. 아이고, 이건 뭐 그냥 정권만 잡으면 댓글만 달아도 이게 뭐 월 280씩 보니까 말이죠. 예. 이 정권 잡고 안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그리고, 요 부분이 제가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남재준 원장이요? 네. 검찰에서 대북 심리전단이 작성했다고 지목한 댓글 5만 5천 건 가운데 약 2만 5천 건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2만 6천 건가량은 확인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가운데 2233건에 대해서는 대북 심리전단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233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2233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새누리당 내 핵심 친박으로 꼽히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검찰 수사팀이 직접 확인한 것은 2234건이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이런 걸 두고 한 끗 차라고 하죠. 한 끗 차입니다. 물론 남재준 원장이 얘기한 건 2233건인데 그때 우리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2234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지휘라인에 있지 않으면은 접할 수 없는 내밀한 수사 정보를 이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또 국회 법사위 소속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이 잔뜩 물어봤죠. 어떻게 2234건이 나왔느냐 했더니 그 상식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서 유추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수치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정황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라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한 끗 차로 적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자, 어떻게 언론에 아무런 수치가 보도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초능력을 가져서 네 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유추했을까요? 자, 이건 결국 새누리당과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어떤
정보에 맥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왜 그 정보를 알려야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에게 칼끝이 겨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그런 의도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정보 수집 활동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 이거 보면서 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대선 때, 부산 유세 때,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그거를 막 울부짖듯이 읽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가 이 정문원 의원이 그 전에 얘기한 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냥 유세 때 한 얘기다 했는데 어떻게 대화록과 당시 발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초능력을 갖지 않고서 이걸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성의를 다해서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뭐 이 거짓말에도 성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정말. 예, 이게 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233건. 네, 본질은 지금 김 PD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예. 한 가지 더 짚어주고 싶은 게 예. 입들이 참 가벼워요. 입들이 가볍습니다. 그 중요한 정보를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저쪽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주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그런 양상. 그냥 5만 건은 아니고 한 2, 3천 건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정도. 예, 이 정도만 해도. 보통은 그 정도 얘기하죠. 알아도. 의심을 사기 마련인데. 예, 아는 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2234건.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정원의 선거 개입, 남재준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은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것은 세계일보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북한 탓입니다. 북한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남 사이버 전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할 필요는 없다. 라면서 대공수사권의 검찰, 경찰 이관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만능의 보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한다. 좋습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더라도 제발 대북 사이버전을 하십시오. 대남 사이버전 하지 말고요. 또 대남 사이버전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자, 남재준 원장이 또 어제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원세훈 전 원장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이거는 국정원 내부 문제보다는 원장 개인의 의지다. 이러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인사권을 너무 독선적으로 이용했다. 과거 잘못된 것은 이런 인사규정의 사문화가 그 탓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국정원이 사조직화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원세훈과 다르다. 선긋기를 하는 거죠. 꼬리자르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들이 신문에 소개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과의 이슈 탐험을 통해서 또 상세히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특히 댓글 알바 특수활동비 지급 시인을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갈대기를 대고 있습니다. 올리셨더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인을 얻어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정보기관 국가안보국이 2007년에 한국의 외교 군사 정책과 또 정보기관 전략기술을 핵심적 정보 수집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적성국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표현으로는 냉방, 혈맹 이런 사이 아닙니까? 미국하고는.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정보 수집 대상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 미국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 문서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해 결국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서를 보면은 국가안보국이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감시뿐 아니라 외교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핵심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체적인 감시 대상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게 눈길을 끄는데요. 자, 이 문서가 작성될 당시 한국은 한미 FTA 협상과 북핵 육자 회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라크전 파병 연장 같은 이런 미국과 관련된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았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이 나돌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한국을 미국이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믿어도 믿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삼성 점점 이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만큼 안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 계열사의 순이익이 국내 전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익에 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이제 각종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자, 이 순 매출 1,000억 원 또는 순이익 100억 이상인 삼성 계열사 36곳. 이 36곳이 2012년에 거둔 세전 순이익은요, 세금을 내기 전 거둔 순이익은 29조 5천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등록법인 전체 순이익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제가 4분의 1이라고 말한 것도 이렇습니다. 삼성 계열사 순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만에 2배 이상 또 증가한 셈이 됐습니다. 2008년에는 9.9%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 비중의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나라 살림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체 법인 세수에서 삼성 계열사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9%였고요. 2012년 14.4% 정도였습니다. 자, 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익 비중이 무려 14.1%포인트 증가했는데 그 세금을 더 낸 비율, 세금 증가 비율이 7.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반 정도만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이익의 폭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이렇게 세금 납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이익에 가장 높은 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삼성. 이 삼성이 이렇게 세금을 덜 내면서 세수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겨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들어 9월까지의 누적 세수는 144조 1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6천억이 줄었습니다. 박원석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가장 맹목적인 재벌 친화적 세금 정책을 고집하고 이로 인해서 세금 수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금 수입 부족 현상을 월급쟁이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 삼성과 같이 가장 돈 잘 버는 재벌 기업이 자신의 경제력보다도 훨씬 적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외국 나가서 삼성 간판을 보면은 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마치 국기를 본 듯이. 예. 그리고 뭐 삼성이 세계 1위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상당 부분 공감도 가고요. 그런 예.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근데 이런 것이 강조되고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기업에 특히나 이런 대재벌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외국 경쟁사들에 비해서 세금 덜 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고 또 기업 문화 후퇴시키고 뭐 노조 파괴하고 이런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지적하고 이래야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수레를 담배에 붓는 그런 세금, 이 세금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한테 더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안 망하죠. 예, 안 망해요.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하나의 가족이 이렇게 세금을 덜 내시면 곤란합니다. 예.
서울시 무상보육 논란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3면 기사인데요. 서울시의 올해 그 무상보육 예산이 정부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도 815억가량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누구 책임입니까?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소유 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815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잘못 계산했다.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15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추워졌으면은 이제는 뭐 녹조가 사라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 때문에 녹조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새누리당 의원들, 단체장들 또 정보 관계자 이렇게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10월 30일에 촬영한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 녹조띠가 길게 이어져 있고 주변 물빛이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나타나는 이런 녹조 현상이 올해는 늦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정체되어 있는 데다 예년보다도 비가 적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하류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식수 대란 사태가 올 것이다. 환경단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녹조가 생기는 것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난달에 한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녹조라는 것은 원래 일정 기간 수온이 올라가서 생기고 며칠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며칠이 아니라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이게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그린란드에도 녹조가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네. 참. 이런 녹조가 가득한 강물을 떠드시고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우근민 현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 같다. 오늘 선언을 한다죠?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경향신문 17면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3일 동안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무려 17,000명이 동반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만 되거든요. 17,000명이 입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를 두고 우군민 지사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군민 지사가 이렇게 입당함으로써 전체 당원 4명 가운데 1명꼴로 우군민의 사람들이 이렇게 입당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정당이 특정인의 내년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내년 제주도지사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방훈 전 제주시장, 김경택 전 제주도 부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작년이 아니죠.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쪽으로 이제 입당을 타진했던 우근민 지사 아닙니까? 실제로 입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근민 지사가 과거에 이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이젠 또 새누리당 쪽으로 둥지를 틀려 하네요. 새누리당은 당시에도 이런 우근민 지사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이제는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대체 새누리당은 무슨 기준으로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희롱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막간 퀴즈입니다.
최근 그 홍영표 의원 책 비망록에서 미래 대통령 언급한 거랑 당 정권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오늘 특검법 말씀드리는 자리라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밝힌 대선 비화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답변할 가치가 없다. 2번,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3번, 내가 협상 안 해서 모르겠다. 4번, 나는 문재인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결국 NSA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를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뉴욕타임스가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준 기밀 문서의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이 2007년에 한국의 외교 군사정책 그리고 정보기관 분야 전략기술 분야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정보 수집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특히 한국은 적성국과 우방국을 포함해서 33개 핵심 정보 수집 대상국에 속해 있었고요. 또 국가안보국이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이 네 나라에서 주요 국외 나라 밖 기지를 두고 활동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심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문건이 확인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을 하던 때였고, 당시가,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또 이라크전 파병, 연장 등등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빠져 있었다면 오히려 더 이상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미국이 35개 나라 정상들, 대통령들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볼 때 한국의 대통령도 도청 대상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이 한국을 이 핵심 정보 수집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있을 거라는 점이 그런 심증이 더 굳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보도의 진위를 묻고 확인하는 작업, 이게 꼭 필요해 보이고요. 또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시민사회에서도 감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도감청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겁니까? 이것도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작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반기문 총장이 만나서 시리아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거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국가정보국이 사전에 도감청을 통해서 반 총장의 예상 발언 내용을 뽑아서 오바마한테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의 논평이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반 총장의 발언을 미리 안다고 해서 큰 도움, 특별한 도움도 안 되는 통상적인 교류였지만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전자탐식가인 NSA는 굳이 이 작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으는 게 정보기관의 목적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면서 이 정보 수집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혹은 기관의 몸집을 유지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온 측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비밀보호법안,
예. 이 법안이 추진되는 배후가 미국이라고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특정 비밀보호법 문제, 이 시간에도 한두 번 전해드렸는데요. 예.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크게 제한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또 언론의 취재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런 지적이 일본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 아베 정권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의 전직 고위 외교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마고사키 우케로 전 외무성의 국제정보국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 공산당 기관지에 기고를 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습니다. 마고사키 전 국장의 논리를 보면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할 경우에 미군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하라는 게 이번 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 발각됐던 한일 군사비밀 정보 협정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앞으로 많이 주고받고 또 그 과정에서 정보를 유출시키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가진 북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대의 정보 이런 것들이 일본 쪽으로 흘러갈 텐데 뭐하러 그런 협정을 맺냐 이런 지적이 우리 쪽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 마코사키 전 국장의 논리를 연장해서 본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의 정보를 일본이 갖게 되고 그 정보가 한국 쪽으로 흘러갈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정의 배후에도 역시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비밀보호법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두 가지가 한 통 속에서 하나의 맥락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오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육자회담 재개가 자신 있다라는 외교관들이 잘 하지 않는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어제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미중 사이에 지난주에 논의한 내용을 북한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이래로 꾸준히 이런 육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있고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 한미일 육자 수석 대표들의 회동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기대 반 회의 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 사이에요. 그 견해 예.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견해차는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육자회담 전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북한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회담부터 먼저 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알려진 사항은요. 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서부터 경제제재 해소, 평화협정 등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북한이 가지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소위 비핵화 중심성이라고 해서 비핵화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밀어놓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담이 열릴지에 대한 회의도 크고요. 또 만약에 열린다고 해도 과연 각종 어려움을 넘어설 만한 정치적인 동력이 있는가 여기에 물음표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장이 왜 보이지 않는지 참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안타깝습니다. 보이지 않아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네.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죠?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영국의 BBC 방송 그리고 중국의 언론들이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무역을 할 때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올 9월까지 4년 동안 중국이 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한 총액이 8조 6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220개국이 위안화로 중국하고 결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홍콩하고 중국을 따로 취급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경제체의 숫자로 볼 때 220개국이라는 건데 이거는 세계 전체 경제체의 98%에 해당됩니다. 물론 돈의 액수로 보면은 이 위안화 무역이 세계 전체의 2%밖에 안 돼서 아직은 달러화라든지 또 유로화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에 영국의 런던 같은 도시가 위안화 결제 허브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달러라든지 유로화의 지위를 위협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가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는군요. 오늘 망갈리안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인도 동남부의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성공을 한다면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중국이 재작년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궤도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도가 이번에 성공한다면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12억 인구 중에서 3분의 2가 하루 $2 미만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인데 우주 개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대인 단체가 일본을 나치에 비유했어요. 사이먼 비젠탈이라고 나치 전범을 추적해서 단죄하는 활동을 하는 유명한 유대인 인권단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이 단체의 쿠퍼 부대표의 인터뷰가 어제자 아사히 신문에 실렸는데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다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 나치 희생자인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유대인 학살 가스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네오나치하고 같은 얘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친구로서 말하는데 한국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증오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쓴소리도 했는데요. 이 쿠퍼 부대표는 이번에 일본 방문 기간에 그 일본 한국인을 죽이자라고 외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증오 시위 이거를 비판하는 강연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 방송된 전두환 미화 방송에 대한 KBS의 자아 비판적 다큐멘터리 1981년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일화가 소개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기 트랩을 내리자 3시간 전부터 기다리던 천여 명 동포들은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대형 사진 픽키트를 높이 흔들며 환호함으로써 기지 않은 뜨거운 환영 무드로 넘쳤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신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미국 신문엔 더 중요하게 실렸다. 전두환 가는 곳마다 열렸던 방미규탄 시위를 미국 언론은 생생히 전했다. 경찰에 의해 한 블록 밖으로 정리된 100여 명의 시위대는 격렬하게 전두환 살인마라는 고를 외쳤다. LA에서의 한인 시위도 자세히 보도됐다. 전두환 규탄 시위대들은 전두환이 살인자라는 의미로 관과 독재자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전두환이 지난해 봄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과 신문을 가득 메운 미국 현지 환영 인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환영 대열에 참가했을까? 뉴욕타임즈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 회사에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회사 경영진과 한국 정부로부터 전두환 환영 행사에 참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의 동포사회의 의사가 대표적이게 반영된 그런 현실은 전혀 아니었죠. 도리어 박정희 이후의 상황이 민주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특히 이제 5월 방조에 대한 진상을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흉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용납이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영국 방문을 두고 우리 교민들은 어떤 입장일까? 절대 신문 방송에 보도되지 않는 현지 교민의 목소리. 영국에 산지 이제 17년 됐고요. 한국에서는 대보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내가 보는 잡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 사실 정치를 입고 살다가 도저히 이건 해도 넘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40대를 훌쩍 넘어서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이대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고 관련자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더더욱 나가서 구조적으로 더 이상 국정원이니 기무사니 사이버 사령부니 어떤 정보부처 공무원들도 선거에 혹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인 그런 보전과 조치를 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지금 뭡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고, 이 에펠탑 안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촛불을 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예, 다시는 독재의 시대로, 다시는 억압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시 촛불을 들었고 이 자리에 나왔고 싸우고자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대북 심리전단을 폐쇄하고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해 대응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김하영 씨의 댓글 작업 알바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매월 280만 원씩 11개월간 지급했다고 처음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두고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문재인 의원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농협이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시중에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묵은 냄새가 나면 들킬까봐 비율까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감사 공식 일정은 지난주로 끝났지만 이른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상대로 어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글 5만 6천 건 가운데 2,200여 건만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했고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된 22명 가운데 우선 7명을 검찰에 보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외부 조력자에게 활동비로 11개월 동안 총 3천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자,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 몇 시에 끝났습니까? 어제 7시. 아, 비교적 일찍 끝났네요. 오래 한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어제 끝난 뒤에 비공개 국감 내용 브리핑하면서 잠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제요? 네. 어제 국정원장이 5만 5천 건 댓글 중에서 2만 건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정문원 의원도 2만 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이 됐고요. 네.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가 아니다. 정 간사 그것이 잘못된 기록이다. 네. 이렇게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옥신각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좋다. 누가 맞는지 가서 속기록 확인하자. 그랬더니 여기 제가 속기록 가지고 나왔는데 제 말이 맞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재준 똑같이 읽습니다. 그 부분도 통보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그중에 2만여 건이 저희들 직원 계정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속기록을 딱 이제 확인하니까 남재준 원장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재준 원장이 이제 이 말을 하니까 2만 건이 국정원 직원 것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차장이 이제 보충 답변에서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5만 5천 건 중에서 2,300건 2,233건이 아니라 2,300건이라고 한 겁니다. 네. 2,300건은 국정원 직원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2만 5천 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2만 6천 건은 아직 잘 모릅니다.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국정원장도 나중에 수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종 답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브리핑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남재준 원장이 답변을 나중에 바꿔서 문제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공식적으로 국정원이 시인하고 있는 건수는 2,300건이고. 2,300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300건이라는 것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윗글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한 트윗글들 중에서 대선 개입 또는 정치 개입과 관련된 글들입니까? 일단 5만 5천 건 검찰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인정한 것이고요. 네. 그 중에서 국정원 주장은 2,300건 중에서 130건 정도가 선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아직 확인 안 했다는 2만 6천 건은 뭐 계속 찾아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브리핑 수정 정정하면서 2차 브리핑을 하면서 네. 제 느낌은 얘기했습니다. 남재준 원장의 첫 번째 발언이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과거에 했던 그 수치에 맞춰서 다시 고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현장의 느낌을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튼 속기록에는 2만 건으로 답한 것으로 정확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첫 발언이. 예. 뭐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그 22명 모두를 국정원 직원으로. 예, 22명이 다 국정원 직원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보도 약간 오해가 있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예. 22명이 국정원 직원은 맞고 그 중에 7명을 1차로 검찰 소환에 응하도록 하겠다. 네. 이것이고요. 나머지 직원들도 이제 소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검찰이 부르면. 네. 그리고 이제 209개 계정 그거는 확인 중에 있다. 그 22명 국정원 직원의 계정인지 아닌지 네.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국정원에서 확인 중에 있다. 이 말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국가 기밀 사항이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부분도 사실상 NC, ND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렇다라고 예. 이제 속으로 짐작하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국정원이 아니라고 했던 2만 5천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운데요. 그 혼자 1만 5천여 건을 올린 KKJ0588. 네. 이 계정이 포함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거 제가 물었는데요. KKJ0588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 네. 맞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느냐? 네. 다른 그 정보위 회의와 다르다. 위증을 하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 잘 생각해서 말씀하시라.
라고 제가 약간 엄포를 놨더니 뭐라고 이제 꼬리를 내렸냐면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그 정 의원님 발언이 그런 뜻이었군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이게 도대체 정 의원이 하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국정원장이 했다는 얘기인지. 저는 코렉트하게 브리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KKJ0588이라는 그분 스스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국정원장이 나도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는 그 KKJ0588이 뭐 박사모 수원 지회장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런 직도 유지한 것은 사실인가요? 그거는 어제 확인을 제가 안 했고요. 네. 이제 저도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 마지막 답변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네.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도 자신 없는 답변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김하영 씨의 댓글 알바였던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분은 뭐 외부 조력자 PA로 뭐 확인된 거고요.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PA는 없습니까? 어제 확인한 것은 그 이모 씨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처음 경찰 수사 단계부터 9,234만 원이 지급됐다. 그리고 네. 파트장인 국정원 직원이 전결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정원은 계속 지금 발뺌을 했었죠. 근데 이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추궁을 했어요. 제가 야당 간사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국정원 심리전단 작년 예산 150억 중에서 장비를 구입했다. 하드웨어 네. 측면을 구입했다는 것이 이제 60억이고 나머지 90억이 해명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그랬어요. 국민의 혈세인데 예산결산 소위원장이 90억의 용처를 모르면서 결산감사를 승인해줘야 되겠느냐. 난 도저히 못하겠다. 예. 그런데 이 90억 중에 그 댓글 알바 이모 씨에 대한 9,234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얘기해라. 네.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정원장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단이 소속됐던 제3차장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예. 김기석 3차장이 그래요. 원이 9,234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280만 원씩 11개월 동안 지급했고요. 그것은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다른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잘 됐구나, 드디어 처음으로 시인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걸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김 3차장은 그 이종명 3차장 후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9천만 원대였는데 네. 일단 일부지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셈이고 처음인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국정원 예산으로 댓글 알바비를 지원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다. 네. 다른 특수활동비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댓글 알바가 그러면 지금 한 명 것이 그런 건데 네.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 주장처럼 3,080만 원이라 할지라도 10명이면 3억 8천만 원, 네. 100명이면 38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이모 씨라고 있어요. 파트장. 네. 도 이 부분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사와 재판에 상당히 이 부분이 범죄를 입증하는 데는 좀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국정원 활동비에서 지출이 됐다는 거면은 이게 용처를 알 수 없는 그 예비비
우리 국가 예산 가운데 예비비 거기 돈으로 나간 건가요? 근데 이제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국정원 예산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절반쯤은 국정원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또 절반쯤은 다른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국정원이 이제 1년 예산을 잡혀서 쓰는 건데 그것이 원래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됐는지 네. 아니면 숨겨진 예산에서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국군 사이버 사령부와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이 긴밀한 협조 관계다라는 네. 것은 그냥 선선히 쿨하게요. 인정했고요. 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들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요. 정보 활동. 이게 네. 이제 사이버 사령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행정부처에도 기밀 활동이 있습니다. 8개 부처에 걸쳐 있는데요. 그 예산 편성권을 국정원이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개 부서의 정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국정원이 통제한다. 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회계 감사를 합니다.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2011년부터 독자 예산을 받았는데 30억, 42억, 50억인가요? 50, 예. 네, 52억인가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줬고, 그리고 회계감사를 올해도 6월 7일, 13일 이틀간 해서 예산 이래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이미 했죠. 거기에다가 사이버 사령부 직원 현재까지는 소수입니다만 뭐 8명, 5명, 3명을 네. 심리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불러와서 교육을 시켰다. 국정원에서 시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긴밀한 협조, 은밀한 연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김민기 의원이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을 가졌다는 것은 실제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지휘통제권과 예산 편성 회계권은 회계감사권은 별개의 것입니다. 네. 라고 답변했죠. 네.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그 사이버 사령부 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없다. 국방부에서 편성되는 국방비로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 예산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뿐이다. 이건 거짓말입니까? 김민석 대변인의 말도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네. 약간 복잡한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갤럭시 탭에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과 진성준 의원의 질의응답을 제가 녹화를 떠서 갔어요. 예.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묻냐면 사이버 사령부의 인건비는 국방 예산으로 지출하지만 사업비는 국정원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라고 물으니 옥도경 사령관이 맞습니다. 인건비는 국방 예산이고 사업비는 국정원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쥐고 있고 국정원장한테 이제 질의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걸 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옥도경 사령관이 위증한 겁니까? 아닙니까? 네. 그 말만 답변하십시오. 그랬더니 답변을 못해요.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정보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감사한다는 것은 지원하는 겁니까? 안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원래 정보 예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국정원 예산에서 떼서 준 건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받을 때 네. 각 정보 부처에서는 정보 편성을 못 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 부처는 얼마, 정보 예산 이렇게 해서 요런 걸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변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일부 맞고 일부 틀린 거죠. 그때 이미 그 수치 뭐 30억, 40억, 50억 해마다 네. 그런 돈이 지원됐다, 뭐 편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의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뭘 물어보는지 A를 물어보는데 네. A에 대해서는 답 안 하고 B를 답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제가 잠깐 좀 헷갈려. 밖에 지금 정봉주 의원하고 지금 손 흔들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그 예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당시에는 네네. 이미 언론 그 민주당을 통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대변인의 논평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평을 낸 의도는 네.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관계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논평을 낸 건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 정보 관련 예산 편성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해준 것이죠. 편성을 해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김하영 씨하고요. 그리고 또 이종명 전 3차장을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돈을 걷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실질적 강제다. 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돈을 각출해서, 댓글 사건과 관련인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라고 논평이 즉각 나왔냐면, 날조됐다. 정청래 의원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까지 올렸어요. 네. 정청래에 대해서 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여기는 국감장입니다. 위증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근거와 제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남재준 원장 그 모금에 동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123차장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기조실장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정원장부터 차장, 기조실장까지 다 냈는데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은 이거 안 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냈다면 그게 강제성 아닙니까? 그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정원 직원들은 월급을 2번 받는다. 예. 명세서로 받고 월초에 월초비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다. 그 현금으로 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인을 한 것이고 시인하면서 말한 것이 십시일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한 거죠. 누가 먼저 내자 했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온 거죠? 그건 제가 구체적인 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하고, 내부 인트라망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제안자가 고위직입니까? 네, 고위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먼저 냈다고 말씀하셨던 그분들 중에 한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정원 답변 태도가 좀 바뀐 건가요? 어제 그 국정감사 끝나고 네. 뭔가 시인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국정원의 태도가 바뀐 것인가 이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정보위 회의가 끝나고 이제 양당 간사가 브리핑을 하는데 그 예. 브리핑은 제가 드라이하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 저의 논평이 들어가면 이게 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이 또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하는데요. 오늘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황 증거상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봤을 때 상황 2가 됐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 인정 안 하면 더 불리하겠다라는 객관적 정세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정했다 이렇게 하나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제 큰 흐름이 원세훈 원장에 대한 선긋기가 시작됐다. 네. 원세훈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업무 보고의 이 공식적인 문서에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 독점권이 심했다. 그리고 인사권을 사유화했다. 네.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비판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원장이 퇴임 직전에 본인의 측근 2명을 특진시켰거든요. 네. 이 사람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정에서도 질의 과정에서도 그 특진시킨 그 2사람이 인사전행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파면했다.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입니다. 측근을 특진시킨 경우가 2명이고요. 네. 그 2명을 다 파면시켰다. 파면시켰는데 명분은 인사전행이 심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당 모 의원이 그분을 왜 파면시켰냐고 막 따지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정원이 정보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네. 왜 잘랐는지를 모르면 무조건 이 사람 파면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질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었고 원래 잘못된 특진 인사였고 이분 2분이 지금 남재준 원장에게서는 뭐 이렇게 인사전행이 심했기 때문에 파면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을 추궁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어제 보도를 보니까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야 정쟁의 절정이다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문화일보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분위기가 혹시 이렇게 정쟁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사안들이 그런 분위기가 어제 있었습니까? 국정원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랬습니까? 네네. 그 한 사례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례요? 그 국정감사장 안에서 네. 여야 의원들이 아주 치열하게 주고받았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없는 것을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보도를 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제 고성도 전혀 없었고 예. 그리고 차분한 가운데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보위 위원들이 숫자가 6대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상임위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네.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재준 원장이 이제 이렇게 뒷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국회와 긴밀하게 이제 소통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에서 다 거부했다.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어찌됐든 국회와 국정원이 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우니 이 국정원 사건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소통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본인도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은 맞다 이렇게 봐요. 뭐냐면 국회에 일절 뭐 출입도 못하고 국정원 저도 그렇습니다. 국정원 간부들이 뭐 보자고 그러거나 그러면 저는 일제 지금까지 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답답했지만 국정원도 뭐 좀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인들 사람 사는 사회인데 서로 이렇게 협조관계라든가 예를 들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답답함은 좀 본인들도 있긴 있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해임 대상이죠. 어제 전병헌 이제 원내대표도 정보위원인데 여러 가지 쭉 이제 근거를 대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이 아직 남아 있나요? 오늘 국방부 정보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무사 오늘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경찰청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국방부 정보본부에서는 비슷한 활동을 하지 않았나요? 원래 사이버사령부가 정보본부 예하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독립부대로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 다시 재편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물어볼 예정이고 오후에 기무사령부를 네. 또 가는데 이게 지금 전례 없이
6개월 만에 지금 장경욱 사령관이 시쳇말로 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 여쭤볼 수가 없겠군요. 하여튼 상세한 설명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또 많은 내용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BBK 문제로 1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거의 1년 만입니다. 활동 재개 방식이 평범하지 않군요.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을 돌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우리 정 전 의원까지 오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왁자지껄했습니다. 예, 근데 노 기자님 역시 목소리가 좋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좀. 저희 같이 진행하는 분이 목소리 좋으면 확 이게 생기가 돌더라고. 예. 예. 뭐 인터뷰 내용 진행하면서 얼굴도 잘생기셨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행자 교체해 주십시오. 그 정봉주의 만민공동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번 주 9일. 네네. 그러니까 11월 9일 오후 3시에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서 시작합니다. 네. 왜 만민공동회죠?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노정명 기자님도 이제 아픈 시절을 좀 겪고 지금 보면 이제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요. 예. 2008년도에 우리가 쇠고기 수입 반대할 때 촛불을 들었다가 그때 별 성과 없이 촛불이 다 사그러들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겪었던 이 심정적 멘붕 상태, 네. 혹은 박탈감 이런 게 무척 컸었어요. 근데 이번 촛불을 보면서 그때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매일 하지도 않고 이제 주말마다 하는데 이게 사그러들면서 벌써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사그러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버틸까? 그래서 저는 지금 촛불을 드는 분들이 뭐 시민혁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 개혁하고 정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걸 좀 바로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불씨를 잡고 있는 건데, 저는 성화봉송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꺼지는 촛불을 좀 사그러들면 누군가가 이어서 이 성화를 좀 받아주자. 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춥고 그러니까 밖에서 할 수 없는데, 저라도 이 촛불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만민공동회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 발언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네. 이런 것을 한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된 거죠. 준비를 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특강이나 무슨 청춘 콘서트나 이런 걸 보면 일방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질문을 받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같은 경우는 미리 질문을 받아서. 예. 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참가자들하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소통이 지금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체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쯤 해요. 네. 1시간, 일부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명사가 이제 강연을 좀 하고, 1회는, 첫 회는 이제 명진 스님이 하고, 네. 한 5, 6회쯤 넘어가면 이제 우리 노정면 기자님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고 명사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2부에서는 자유 발언이에요. 예. 그냥 나와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3분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척 진지한 얘기인데, 3분 지나면 막 더 발언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끌어내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재밌게 흥겹게 이제 뭐 마당놀이 하듯이 이제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그럼 5명쯤 발언하나 혹은 10명쯤 발언하고 나면 참가자들이 투표기를 받아요. 네. 그럼 투표를 합니다. 10명 중에 혹은 5명 중에 난 저 사람 발언에 제일 동의한다. 그 투표를 하면 1등이 살아남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몇 세트를 해요. 그럼 각 세트별로 1등이 살아남으면 한 5명쯤 되면 그분들이 또 발언을 해요. 그때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주죠. 한 5분 발언쯤 줍니다.
그래서 난 그중에 또 저 사람 발언이 가장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하면 그날 발언하는 사람들은 소수로 참여를 하지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이 사회에서는 그 제목이 지금 대한민국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참가자들의 발언을 모아서 그 견해를 이제 묻고 요 한 4시간 정도 한 것을 라이브로 하게 되면은 생중계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시간 반 정도로 압축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팟캐스트에도 올리고 그래서 우리 시대 지금 보통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모으면서 견해를 쭉 모아가면서 시민들 참여의 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시민이 모이면 정치다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참여하라, 말하라, 행동하라. 좀 과격한가요? 멋있는데요? 예. 참여하라, 말하라, 행동하라. 예. 네. 행동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언제 행동하라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그 명사 특강, 예. 그러니까 그날의 주제에 대한 특강이 되겠죠. 그렇죠. 주제는 이제 우리가 잡고 미리 또 이제 만민공동의 홈페이지도 오픈할 계획이에요. 네. 그럼 이제 미리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견해를 좀 받아서 저는 이제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모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영은 단단한 게 있지만 네. 중도나 혹은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오늘 누가 묻더라고요. 그 오전에 다른 방송국을 갔다 왔는데 일베가 참여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네. 참여해도 되죠. 열어놓은 건데 오픈 공간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이제 중도 진영이나 합리적 보수, 중도 우 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봉주가 진행하니까. 그래서 이건 딱 그 성향이 딱 노출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사의 폭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 일테면은 저하고 이제 좀 절친한 관계인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들, 네. 그분들도 좀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뭐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MB 시절에 잘 나가던 시장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념 보수가 위험하거든요. 네. 그분들도 나와서 시장 보수,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시장 보수가 바라보는 이념 보수의 위험성. 그다음에 아주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면서 지금 이념화되고 있고 수구화되고 있는 보수의 문제제기를 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패널로 나와서 우리가 좀 사회를 이 진영 논리로 나눠놓지 말고 말을 좀 섞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런 견해를 잘 모아갔을 때 정치권에 던져줬을 때 이분들이 이 견인되지 않겠느냐. 좀 네. 견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예. 회마다 세부적인 주제들이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사는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이 나오실 거고요. 다른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한쪽으로 쏠린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텐데 좀 다른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분을 같이 묶어놓는 또 포맷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했고 오마이뉴스가 공동 주최로 참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의 또 10만인 클럽이라고 하는 이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 그게 오연호 대표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오연호 대표하고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강연이 아니고 같이 묶여서 섞이는 이런 모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예, 저는 뭐 명사는 계속 바뀌고 사회는 독점하시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제가 눈빛에서 읽었죠. 네. 뭐 2년 동안 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2년 동안 하는 이유가 2015년 되면 야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총선이 있는데 대선 앞두고 2016년 총선이 상당히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동이 2015년서부터 와요. 그럼 2015년까지 쭉 모은 힘을 갖고 어쨌든 야권이 큰 텐트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틀거리에 우리도 좀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정봉주는 2016년도에 국회의원 출마 못 하거든요.
2017년도에 대선 출마할 수 없고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봉주가 이런 목소리를 내면 저 사람은 사심이 없이 이걸 이런 야권이 하나 되는 그런 모임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저기는 좀 같이 해도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예.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가 깃발을 들면 문재인이나 안철수 쪽에서는 좀 불안해하겠죠. 네. 안철수가 깃발 들면 역시 문재인이나 손학규, 정세균 이런 분들이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다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자 아닌 분이 이 야권이 하나로 뭉치고 민주개혁 진영 중도까지 묶일 수 있는 심판자적인 역할을 좀 매개체적인 역할을 좀 해보겠다. 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정봉주 팬클럽 갖고 안 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2년 동안 모이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2015년도에 더 위기가 왔을 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기획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피선거권 박탈된 이 기간이 예. 시민들에게 뭔가 진정성 어필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언제까지 박탈되는 상태죠? 연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예.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죠. 종료된. 형이 종료된 시점에. 그러면 지난해 말부터 계산이 되는군요. 예. 그러면 2022년까지. 끔찍하죠. 예, 끔찍하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못한 거에 대한 가장 커다란 피해자가 저예요. 오늘 조선일보 8면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길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커. 이 조선일보 오늘 8면봉에 나온 얘기예요. 예. 문재인 의원 검찰 출석 얘기를 가지고 예. 더 큰 피해자가 약 올리는 거죠, 저게. 네,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복권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것도 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치권에서 복권은 역학관계예요. 그러니까 야권이 잘해서 야권이 힘을 받고 그러면은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카드로 국민 통합이라든지 예. 이런 제스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혹은 그게 한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법의 심판 때 오를 시점에 BBK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 네. 그러면 이제 사면 복권의 가능성이 있죠. 저는 살금살금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박근혜 대통령 위기가 오면 전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일정 정도 그런 치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느냐. 네. 그때가 복권의 시점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까지 저도 이제 정치를 좀 본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만큼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전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하고 여야 대표회담 정상회담이죠. 네. 한 자석에 배석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정말 철벽 같더라. 아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더라.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불어는 잘하는 것 같은데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 소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네요. 2년 동안 섭외해야 되고, 또 예. 해마다 기획해야 되고, 또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또 알려야 되고. 예. 그리고 아까 투표기. 그렇죠. 도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고, 예. 또 장소 대관해야 되고, 예. 돈도 많이 들고, 조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인복이 있어서 그런지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정책 기획 팀이 있어요. 컨설팅, 예. 정치 컨설팅 회사. 그쪽에서 한 8개월, 9개월 전서부터 자원에서 저한테 붙어줬고요. 그래서 같이 정치 기획을 한번 해보자.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장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 기획을 같이 붙어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외주 제작사인데 TV 제작 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인력이 한 20명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도 같이 붙어줬고, 그 다음에, 저의 이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관스, 거기 인력, 재능기부, 노력봉사,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원봉사자. 예. 그러니까 화두만 던져놓으면 요술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했던, 지금 이제 다 국회에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같이 붙어갖고, 그래서 한 너댓 개 팀이 붙어갖고, 무척 윤활, 기민성 있게 잘 움직여요. 네, 그분들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잘 돼야 되겠군요. 잘 돼야죠. 근데 근데 잘 되면은, 복권되는데 좀 도움이 안 되지 않겠어요? 도움이 안 되죠. 네. 도움이 안 되고, 조만간에 이제 또 팟캐스트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점점 복권의 길은 멀어지는데, 복권 구걸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 나갔잖아요. 인터뷰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기운이 나는 국회의원인데 하면서 딱 폼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네. 국회 여의도에 갇혀서 못 보는 그 밖의 정치들. 전 대한민국을 상대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하고 지금 이게 복권은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다. 그러니까 굳이 맹자의 얘기를 꺼내들지 않더라도 그들이 패도의 정치라고 했을 때 저는 왕도의 정치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제 사담입니다만, 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예. 그 촛불을 인계받아서 다시 전달하는 성화 봉송 주자의 역할. 예.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요. 예. 일단 적어도 지금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사심 없는 사람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이른바 정치 광장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제안도 해봤습니다. 예. 저는 뭐 미건수도 없고, 뭐 그런 정책 보좌팀도 없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몇 분을 만나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답을 듣고 상당히 실망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만민 공동의 소식을 들으니, 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안도했습니다. 예.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때가 아니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MB하고 친한 분들인가요? 아니죠. 예. 근데 말투가 비슷하네요.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게 듣는 분들이 무슨 저게 정봉주가 좋은 기획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게 네. 새로운 건 아니고 오바마 미국 민주당이 이제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한테 한 30년 동안 정권을 뺏기고 있을 때 미래를 보면서 계획한 게 아메리칸 스픽스라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타운홀 미팅으로 우리나라 보면 참여당, 국민국, 국참당들이 이제 이런 시도를 했었죠. 네. 하다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작은 모임들이거든요. 거기서 견해가 올라오고 그래서 중앙에까지 올라오면 중앙에서는 기존 정당의 모습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무척 안타깝죠. 올라온 모습을 그대로 해서 이 견해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메리칸 스픽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타운홀 미팅을 해갖고 그 견해를 모으는 이 훈련과 이 과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오바마라고 하는 정치 신인이 발굴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코리안 스픽스라고 지금 있어요.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분들이 진보 진영 분들의 회의만 주재해 주다가 지금은 보수 진영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모아서 회의하는 게 의미가 있다. 예. 그게 코리안 스픽스를 하는데 그게 누가 하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 실장이 그 대표 주자예요. 근데 이게 한 2, 3년 하면서 상당히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툴을 쓰거나 그 모임의 발언자들을 만드는 과정 이런 건 또 코리안 스픽스의 후원을 받아갖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걸 뭐 새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흐름을 저는 이제 조합하듯이 모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시행착오보다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잖아요. 제가 하면 잘 됐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진행 방식을 들어보니까 그 각 회마다 제일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발언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럼 회별로 이른바 장원자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을 묶어서 다시 또 토론회를 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일종의 그 호스트가 돼갖고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던 분들과 지속적으로 토론 모임을 갖습니다. 네. 그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하지 않은 지역의 대표 주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서
1월에는 요것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1박 2일 정치 아카데미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민 공동의 정치 아카데미가 되는 거죠. 그건 지방선거 나갈 분들에게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적 실천과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 민주적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당신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라 하는 걸 했고 1월 달 중에 1월이나 2월 중에 그 아카데미를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배도 참여할 수 있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게 견해가 다른 분들이 발언할 때 우리 사회가 좀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 야유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아예 퇴장을 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막을 만한 장치를 고려하고 계신지요? 그게 광장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틀 안에 딱 갇히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견해가 달라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딱 형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해봤던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른 견해를 듣는 게 민주적 훈련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참으면서 들어줄 줄 아는. 지금 우리 사회는 안 돼 있잖아요. 나하고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넌 틀렸어 하면서 바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바로 적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게 근데 광장에서 하면 그게 이제 막 산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틀을 딱 만들어주면 카테고리를 쳐주면 그 안에서는 그게 충분히 용인되면서 참을 수 있는 훈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훈련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봉봉협동조합은 접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봉협동조합은 여기 국민TV에서 광고도 나가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 잘 돼요. 잘 돼요? 예,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파는데, 봉봉협동조합은 생산자 조합원도 있고, 소비자 조합원도 있고, 이제 다중이해관계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생산자 조합원들은 그분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속이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묶는 작업을 봉화에 내려가서 했는데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들어오는 분들이 잘 점검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봉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소비자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죠. 네. 농산물 나오는데 팔리기도 잘 팔리고, 일단 너무 농산물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임 배추하고 영부인 김치하고 뭐 참기름하고 이런데 쓴 분들이 너무 좋다 그래요. 가격도 좋고. 그래서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아주 지금 큰 성과는 아니지만 완전 백제에다 새로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 90%에 육박하는 우리 이제 정치용어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맨 땅에 박치기 한 건데, 이 봉봉협동조합이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많이 물건들을 사주고, 국민TV에서 광고도 잘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봉주 전 의원이 봉화에 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해 봉화로 그렇죠. 오해하시는데, 네. 경북 봉화죠? 경북 봉화입니다. 네. 삼봉 정도전, 봉화정 씨의 후손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700년 만에 귀향한 거죠. 복권되면은 경북 봉화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북 봉화에 출마하고 대한민국에 출마할 겁니다. 아, 예. 뜻이 높으신 분이신 줄 잠깐 또 착각했습니다. 예, 이른바 봉봉협동조합의 도농 상생 프로젝트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좀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저는 국민TV를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안 듣겠지만, 좀 이런 방송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정분들 들어가고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후쿠시마 때문에 노출되지 않게 일본의 농작물, 수산물이 아니라 이제 농작물까지 이게 파급이 되거든요.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농작물이 1, 2년 혹은 4, 5년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예. 그럼 그럴 때 가장 그들이 신뢰하는 농작물이 대한민국 농작물이거든요. 이렇게 봉봉협동조합을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이 농작물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이게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창조경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좀 현실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정책을 좀 세웠으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빠를 거 아닙니까? 네.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후쿠시마를 한국 경제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인터뷰를 창조경제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때 잘못된 새마을운동처럼 하지 말고 정말 농촌을 살리는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봐라.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이쯤 하고 우리의 봉도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봉도사님 한 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선 정봉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news.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주요 뉴스 한 번 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트위터 대선 개입 사실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5만 6천 건의 트위터 게시글 가운데 반 정도를 검토한 결과 2,300건이 국정원 직원의 글로 확인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국정원 직원 22명 가운데 우선 7명이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 알바로 활용한 외부 조력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11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대선 개입 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직원들을 위해 국정원이 돈을 거둔 사실에 대해서도 강제 모금이라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국방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없으며 국방부가 국방비를 편성할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이 국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사령관 조기 교체 파문으로 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밝혔던 교체 사유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김관진 장관은 장경욱 전 사령관이 기무사 개혁에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돼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장 전 사령관은 장관이 추진하는 방향의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해 장관 보고를 앞두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군 인사 문제를 청와대에 직보한 기무사령관을 솎아내고 이른바 박지만 절친을 내려꽂았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NLL 대화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해온 문 의원은 소환에는 당당히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의 말입니다. 검찰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그렇게 소환에 응할 생각입니다. 2003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이회창 후보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대선 후 야당 후보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소속인 우금민 제주도지사가 오늘 새누리당 입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우금민 지사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했다가 성희롱 전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당시 한나라당도 우금민 지사의 성희롱 전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입당을 환영하고 있지만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우 대표는 북한 방문은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다 이후 한미일 3자 협의도 예정돼 있어서 3자 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 입장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집어넣을 발언의 주인공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군대 내에는 그러한 항맥이나 인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부인하는 그런 항맥이나 인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된 인연입니다. 김무 사령관이 부임 6개월 만에 이임식도 못 치른 채 쫓겨나고 박지만 씨의 고교 동창이자 육사 동기인 박지만 씨의 절친이 그 자리에 발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장관이 의혹을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갈통은 국방장관 말을 고지 믿을까요? 김 장관 발언의 음절들 순서를 이리저리 바꿔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는 다 인맥이 그런 맥이 내재하니 나 학습 안치. 네, B 효과음이 들어간 자리는 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는 다 인맥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하라는 학습은 않고 인맥만 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군대 내에는 그러한 항맥이나 인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에는 다 인맥이 그런 맥이 내재하니 나 학습 안치.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밀양 순서입니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표세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공사 대상이 상당히 늘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이 넘었었는데 밀양 4개면의 공사가 중단된 송전탑 52기 중에 5곳에서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지금은 11곳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째 주민들과 경찰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한 50여 명 가까이 주민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20여 명 넘게 경찰이 입건되고 2명이 구속됐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주민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충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 계속 제기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가 나서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지만 공사는 계속 강행 중입니다. 네.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공사가 이제 벌목, 기초굴착 공사, 철근 조리, 콘크리트 다슬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네. 11곳 중에서 3곳의 콘크리트 다슬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는 기초공사, 철근 조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콘크리트 다슬 하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굳고 나면은 철탑을 올리는 구조물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일부 언론을 보면 주민 반대 강도나 또 외부의 농성 참여 규모가 꽤 줄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외부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종교인 시민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밀양을 찾고 있고, 네. 그리고 전국에서 물품 지원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농성 주민들에게 밥을 해서 나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겨울 문턱에서 농성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고령의 주민들이 건강을 이제 해치는 그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얼마 전 동화전 마을에서요, 합의서를 한전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동화전 마을은 반대가 강했던 곳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제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주민들을 힘들게 한 게 이제 오랫동안 이루어왔던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보상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전은 그동안 반대가 가장 극렬한 마을 중에 하나인 동화전 마을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66가구가 보상에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 대표 선임 위임 서명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구속된 이웃 주민 탄원서인 줄 알고 서명을 했다. 이런 이제 정언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동화전 마을 청년회는 이제 한전과 합의는 무효다. 예전처럼 계속 싸우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서명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마을 전체 99가구 중에 87명이 서명을 했고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이제 송전탑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고 서로 이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화전 마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9가구 중에서 87명이 투쟁을 하겠다고 서명했다는 거. 네. 87가구입니까? 아니면 명입니까? 87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정감사에서요, 한 주민께서 765가 아니라 345kV라면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게 주민들 대다수의 입장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765kV가 아니고 345kV로 낮춰서 네. 사람이 사는 마을 구간만이라도 지중화하자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 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이런 중재안을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계획 중에 진고리 핵발전소 5호, 6호, 7호, 8호 4기를 중단하면은 네. 765kV가 아니라 345kV 송전소를 깔아도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한전도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서 이제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주민도 마을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답변을 했고 네. 문제는 조한익 사장은 이제 공사를 멈출 수 없다고 했지만은 마을 구간 지중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한전도 검토는 해보겠다 했지만은 8년 동안 끌어왔던 밀양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군요. 이제 1일날 산업부 국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비망록 주장과 관련된 입장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죠. 1번 답변할 가치가 없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